자, 예, 안녕하세요. 골든서퍼고요. 자, 이번에는 옵션 전략 강연의 4강 실전 옵션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옵션 매매는 일단 첫 번째로 실전 양 매수 진입, 실전 양 매도 진입, 그 다음에 실전 선물과 옵션 매도 해치, 그렇게 해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여러 가지 많이 배웠겠지만 우리가 옵션에 대해서 기초부터 일단은 다져오면서 이제 옵션 양매수, 양매도 그리고 합성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배운 것들은 전부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실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전,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실전 차트들입니다. 과거 차트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우리의 실전 매매를 미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지금 오늘 배우는 거 가지고 바로 써먹지 마시고요. 모의 투자로 한번 합성이라든지 옵션 양매수, 양매도 전략을 모의 투자를 한 달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맛을 보시고, 실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시다 보면, 오차가 있거든요. 그 오차를 조금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오차가 뭐가 있는지. 그거는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일단 한번 많이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실전 옵션 매매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실전 양매수 진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자, 진입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당일 횡보로 인한 프리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진입하기 전에 조건으로서는. 두 번째는 중요 지표나 시황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캔들을 보고 아, 이때가 최대 변곡점이구나,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만기가 11월 14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1월 5일이죠. 아, 4일이죠. 그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만기니까, 그죠? 2주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 2주 정도 남았구나. 그러면은, 등가로 할지, 외가로 할지, 내가로 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션 만기까지 시간이 아직 어느 정도 많이 남았다. 이러면은, 뭐, 외가 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기 일주일 전에는 제가 보통 등가 쪽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등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등가 쪽으로 하고, 만기주에는 어떻게 해라? 차월물로 양매수 해라. 차월물. 그러니까 11월물이면은 12월물로 하시면 됩니다. 차월물. 당월물이 말 그대로 당월. 그 해. 그러니까 11월 달이면 11월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1월 만기가 끝나면은 12월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월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 시점 정해둘 것. 손절 시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입을 했는데 3일 동안 횡보가 나오더라. 그러면 털고 나오겠다. 이러한 손절 시점을 미리 정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양매수, 양매도, 그 다음에 선물 플러스 옵션, 이렇게 매도 해치 거는 것들 전부 다 합성입니다. 사실은. 그쵸? 합성인데 우리가 합성을 하는 이유 중에 일단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유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리스크. 이제 뭐 위험 관리인데 리스크, 예를 들어 100만원 손실 날 거를 뭐 20만원 손실까지만 커버하겠다. 이렇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 전략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옵션 양매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옵션 양매수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전 양매수 진입에서 옵션 양매수란 콜옵션 매수하나랑 풋옵션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양 방향을 동시에 매수함으로써 시세가 어디로 분출하든지 간에 어디로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옵션, 그러니까 콜 1A가 나오면은 콜에서 수익이 날 거고, 풋 1A가 나오면은 풋에서 수익이 나겠죠? 그쵸?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 기준 3포 정도는 움직여줘야 됩니다. 3포.
3포 정도는 움직여줘야지 양매수가 좀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매수 진입했는데 뭐 그 다음날 1포밖에 안 움직인다, 2포밖에 안 움직인다 이러면은 2포 정도는 거의 본전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1포 정도를 움직이면 오히려 양프리가 깎이면서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양매수 수익의 발생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진입과 손절 그리고 청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당일 횡보로 인한 프리 감소, 이건 뭐예요? 싸게 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싸게. 그쵸? 프리 감소는 싸게 사기 위해서 들어간다. 중요 지표 및 시황은 어떻게? 내일이나 모레 중에 무슨 회의가 있는지, 그쵸? 회의나 지표 발표 이런 게 있을 때 진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 지표나 중요 회의가 있을 때는 변동성이 그 다음날 갭 등을 하든 갭 락을 하든 둘 중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아니면 보합에서 시작하더라도 장중 원웨이 파동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올라가든지. 그래서 중요 지표 및 시황이 중요한 겁니다. 일봉이나 주봉 최대 변곡점에서는 보통 대부분 무슨 캔들이 뜬다 했어요? 십자 캔들이 뜬다. 십자 캔들. 거의 횡보가 마감일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시 40분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2시 40분쯤에. 2시 조금 넘어서입니다. 2시 넘어서 2시 40분까지. 자, 그 다음에 만기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 전에는 차월물, 2주일 전에는 뭐 당월물 이렇게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만기주에는 차월물 하시고 만기 일주일 전까지는 당월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쌍에 10만원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3일 동안 횡보가 나왔다. 예상외로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변동이 없더라. 그러면은 그때 가서 손절 나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먹을 때 한 방이기 때문에 양매수는 한두 번 손절은 커버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동시에 이제 창을 띄우고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좌측이 콜옵션 차트고요. 우측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양매수니까 매수 쪽에다가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매수 쪽에다가. 자, 1.29에 매수를 걸고 바로 1.19에 풋옵션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단가는 비슷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콜옵션은 2.0을 들어가고 풋옵션은 0.5를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대략 1.5, 1.5 비슷하게. 2.0이면 2.0 비슷하게. 3.0이면 3.0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셔야지 너무 막 2.0 대 0.5 이렇게 4배나 차이 나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1.5 대 1.0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1.5 대 1.0은. 1.5배는 괜찮은데 2배 이상 가지 마라. 아시겠죠? 2배까지는 가지 마시고 1.5배 이하로만 가세요. 1.5배 이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5 대 1.0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3.0 대 2.0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괜찮은데 웬만하면 1대1 비율로 가시는 게 좋고요. 2배 이상은 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4.0 대 2.0, 1.0 대 0.5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1.0이 터지면 다행인데 0.5가 터지면은 오히려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가격대는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변곡재배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날에 횡보가 나와야 돼요. 횡보가. 예를 들어서 양매수를 들어가는데 그날 원웨이 양세가 나오면 안 돼요. 원웨이 양세가 나오고 종가 고가 마감했는데 이날 양매수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바보. 왜? 콜 프리가 이미 다 붙었는데, 그죠? 프리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옵션 양매수는 프리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간 겁니다. 절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다음날 보통 횡보장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날 원웨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이때 올렸던 프리가 다 빠져버려요. 아시겠죠? 물론 연속 이틀 원웨이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이런 날 없어요. 만약에 나와도 생각보다 별로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항상 원웨이가 나오고 그 다음날 횡보가 나옵니다. 횡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원웨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나마. 이때는 절대 금지. 원웨이장 나왔을 때는 진입 금지입니다. 그날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옵션 양매수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날들이 옵션 양매수가 수익이 났던 날들이에요. 진입을 해서.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들 보시면은 그 전날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수익 난 당일이고요. 수익 전날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수익 전날의 캔들들을 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색을 친 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거의 이제 뭐 변곡점에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에서.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한 게 일단 프리가 빠져야 되고요. 그죠? 프리가 빠져야 되고 시황을 보셔야 되고요. 그죠? 시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횡보가 나와야 된다. 그날 횡보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횡보가 나와줘야 된다. 그쵸, 에이스 로라님.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시면은 6월 4일날 우리가 양매도가 수익이 났었거든요. 아, 양매수가 6월 4일날 수익이 났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전날 그다음 오후장에서 파동이 한번 생겼고 그날 6월 1일날 횡보장이 나왔습니다. 자, 6월 1일날 잘 보세요. 이날 파동이 보시면은 매수로 갔다가 매도로 갔다가 매수로 갔다가 횡보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이때 옵션 프리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옵션 그죠? 다 이제 프리가 빠졌기 때문에 요때 양매수 진입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날 갭락 해버렸어. 갭락 시초까지 다 던졌어요. 얘를 풋옵션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쵸? 이때는 다 수익이었죠. 이때는 다 수익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6월이잖아요. 이때 옵션 승수제 전인데 작년입니다. 작년 6월인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지금 보시면은 243에서 235까지 빠졌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세요 이거? 몇 포? 8포 8포 폭락 보이시죠? 8포 마이너스 8포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그럼 243에서 235 빠지는데 8포면은 거의 3% 폭락이나 3.5% 이날 제대로 때려봤죠. 이날이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버냉키 발표가 있었어요. 버냉키 이때 당시에는 버냉키 의장이 나왔다 뭔 얘기만 했다 하면 막 그냥 막 폭락 아니면 폭등이었어. 이때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시장이 뒤숭숭 할 때였어요. 이때 당시에 게다가 이때 당시에 일단 변곡을 한번 만들었었고 자 잘 보세요. 이때 보시면 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요때 지금 자 시장이 내려갔다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봉이 나오니까 그냥 일봉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원의 장세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원의 장세.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에 망치형이죠. 양봉의 망치형이잖아요. 이게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렸다가 들어올리고 횡보하다가 종가가 위에서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원의 장세가 아니었어요. 그쵸? 일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원의 장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분봉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도 횡보 나왔죠? 공식대로. 자,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일단은 당일 횡보로 인해서 프리가 감소가 됐고, 그죠? 자, 어디 갔노? 자, 공식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당일 횡보로 인한 프리가 감소가 있었고, 시황이 있었죠? 최대 변곡점이었죠? 그죠? 만기까지의 기간은 뭐 2주 남았으니까 당월물로 한 거고, 손절 시점 잡아뒀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횡보가 또 한번 나와봐야 지금은 21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터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에 볼게요. 6월 한 중순쯤, 6월 한 10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건데. 자, 잘 보세요. 이때. 그죠? 자, 이때 당시에도 버냉키 발표가 있었어요. 버냉키 발표가 있었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6월 11일 날 갭 상승해서 횡보장이 나오면서 옵션 프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이때 옵션 프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완전 변곡이었죠. 십자 캔들 떴죠. 이날 갭 락 해버렸어. 갭 락. 몇 포? 244에서 시작했잖아요. 얼마에서? 248.5에서 얼마? 마이너스 4포. 거의 2% 가까이 폭락해서 시작했어요. 이날 폭락해서 시작을 해서 들어올렸죠. 자, 이때는 시초가에서 못 팔았으면 오히려 손실 볼 수도 있었어요. 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풋옵션이 완전 박살나니까.
그죠? 풋이 시초가가 저가였겠죠. 아, 고가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좋은 결과는 풋부터 팔고 콜옵션 홀딩해서 촥 먹는 건데 뭐 그럴 리는 거의 없죠. 웬만하면 동시에 청산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갭락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시초가의 수익을 대략 한 풋옵션에서 한 150%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150% 정도. 150에서 200. 행사가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을 노리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뭐? 프리감소, 시황, 변곡점, 그죠?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요 지표 및 시황인데 우선 이 지표랑 시황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상으로 아 이때쯤이면 변곡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양매수해서 오늘 팔았죠. 아침에 절반 팔았죠.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그죠? 그 수익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수익이 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는 최대한 양매수로 보너스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9월달 장세였는데 자, 잘 보세요. 이때가 이제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가 이제 판 날이에요. 옵션 양매수 청산이 나간 날이고 그 전날 한번 차트 보세요. 그 전날 캔들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죠? 십자 캔들 그것도 어디서? 완전 빠져갖고 게다가 뭐 어떻게 됐어 이때 또 버냉키 발표했었어 이때 버냉키 연간만 나오시면은 그냥 막 폭락 아닌 폭등이라 했죠. 그죠? 자, 버냉키 발표 있었겠다. 그 다음날 게다가 그날 십자 캔들 떴겠다. 변곡점이겠다. 그죠? 위쪽 아니면 아래쪽을 아주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죠? 말 한마디 잘해갖고 폭등이 나서 또 물론 그 다음에 더 폭등이 나서 요때 보세요. 요때 갭이 얼마나 터졌노 이거. 와, 골 때린다. 그죠? 제 기억으로 아마 이때도 양매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쁜 놈이야. 지금 9월 6일날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자 아까 그 전날 보시면은 그 전날 이제 원웨이 파동 나왔었죠. 원웨이 매도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 캔들 떴는데 원웨이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횡보가 나와요. 이럴 가능성이 보통 높습니다. 요때도 보세요. 이때도 보시면은 원웨이 콜 나오고 그 다음 횡보 나왔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에 원웨이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 진입 전날에 원웨이 풋 장세 나오고요. 그 다음날에 횡보 장세 나왔죠. 양풀이 다 빼버렸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횡보 나오고 그대로 시가에서 마감됐어요. 그냥 시가에서. 그러니까 십자 캔들 떴지. 그죠? 자, 딱 봐도 양매수 자리죠. 아까 갭도 컸겠다. 갭이 얼마나 떴어요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요때가 종가예요. 246. 자, 시가가 252. 몇 포? 6포. 이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포. 이때 제가 새벽에 노래방을 갔어요. 뭐 갔으면 안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미국장 열렸는데 엄청 폭등한 거예요 그날. 양매수 해놨는데 그래갖고 이제 친구랑 이제 가갖고 이제 놀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와갖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팔았어요. 이때 팔았어 이때. 잘 팔았다 생각했거든요. 야, 안 팔았으면 1억 벌었는데 이때 2천만 가까이 밖에 못 벌었습니다. 되게 많이 터졌어요 이때. 그러니까 어쨌든 보셨다시피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단 중요 지표랑 횡보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일봉상의 변곡.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양매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좋아요. 10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서 한 100만원, 200만원은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한 2000만원이 아니라 100%씩 수익이 터졌거든요. 진입가 대비 1000만원 투자하면 1000만원 수익, 2000만원 투자하면 2000만원 수익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안 터져요. 요새는 한 20%만 터져도 되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요새 장에서는.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하면 한 200만원 정도. 근데 우리가 들어간 자리들이 워낙 안전하고 탈출을 할 수 있는, 물려도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양매수가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2년 동안 9월달에 한 번 손실 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다시 복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10만에서 15만원 손실 났었습니다. 한 쌍에.
까이거 뭐 복구하면 되지. 한 번만 더 먹으면 되는데 2년 동안 한 번 손실이면은 되게 대단한 승률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 올해입니다. 올해 3월에 또 양매수를 했어. 아까랑 비슷한 차트죠. 그 전날에 원웨이 파동 나오고 그 다음날 횡보 장세가 나왔어요. 이때. 그쵸? 4월 말에도 마찬가지. 이때는 왜 들어갔냐면 두 번째 거. 이때 왜 들어갔냐면 일봉상에서 21선 걸렸죠. 일봉상에서 21선 걸렸죠. 그죠? 변곡점 만들었죠. 십자캔들 떴죠. 그쵸? 중요시황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딱 보시더라도 이때만 해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터질 수가 있는 자리.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서 위로든 아래든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3월달에는 위쪽으로 터졌고, 그죠? 3월달에는 위로 터졌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내려 꽂고 그 다음날 위쪽으로 터져버렸어요.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V자 반등이 나왔던 장세거든요. 그 다음날.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월 22일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3월달 요 차트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그 전날에 원이 나오고 그 다음날 횡보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일단 그 전날에 원웨이 나왔었죠. 원웨이 하방 풋 매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횡보가 나왔습니다. 해안선 밑에서 계속 놀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그 다음날 뭐다? 또 발표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니 이때는 조금만 오르면 다 수익을 했잖아요. 259에서 시작했어요. 이때는 259. 이때 종가가 얼만데요? 256. 3포가 올라서 3포가. 3포 오르고 원에 나와버렸어요. 갭 런. 갭 등하고 갭 런을 해버렸어요. 양매수 더 들고 있었으면 완전 대박 수익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왜? 저점에서 5%나 올라갔으니까. 제가 양매수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 정도는 수익 나야 된다 했죠. 일단 갭으로 띄우다 보니까 일단 수익 시작이에요. 수익 시작. 뜨자마자 막 미친듯이 양봉이 나와버리는데 이건 뭐 팔겠어요? 더 들고 가지? 요때 절반 팔고요. 요때 마무리였어요. 이때 당시에. 요때 처음에 양봉 나왔을 때 5분봉 끝나고 바로 청산 나가고 그 다음에 파동 나올 때 나머지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물론 더 올라갔긴 했는데 여기서 욕심 안 부리고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되게 급등했죠. 자, 보시면 1, 3, 5파동 다 나왔어요. 1, 3, 5파동 나오고 쌍봉 찍고 폭락. 일단 오전에 11시 전에 양매수는 다 청산 나가야 돼요. 11시 전에. 11시 전에.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11시까지 제가 보통 파동이 다 나온다 말씀드리죠. 11시 전에 보통 5파동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날은. 오버슈팅이 7파동 정도 나옵니다. 7에서 9. 진짜 강하면은. 근데 9파동이 나올 정도면은 그거는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나온 게 9파동이 나온 거고요. 보통 11시 전에는 5에서 7파동까지 나온다. 보통 5파동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고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매수를 일단 다 터셔야 돼요. 오히려 이때는 과감하게 양매도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콜옵션 불이 팍팍 빠지고 푸시 그렇다 갈까요? 푸시 또 안 가. 왜? 이거 내려가봐 2포밖에 안 내려갔거든. 2포. 그러니까 풋옵션은 수익이 나긴 나는데 별로 안 나고 콜옵션만 이제 프리가 엄청 빠진 거죠. 올라간 만큼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매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수익 나면 파셔야 돼요. 오전에 수익 나면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날. 왜냐면 오후장에선 보통 프리가 감소합니다. 이때 보세요. 오후장에서 프리가 팍팍 빠지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님 말씀드렸다시피 변곡점에서 옵션 양프리가 빠졌을 때 양매수를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갭 등할 때 일단 절반 팔고 갭 런이 나오면은 여기서 마무리 진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엔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자,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소폭 보합에서 시작을 했는데 폭락이 나와버렸어요. 장중에. 그죠? 이때 파는 거 이때. 시간은 몇 시? 시간은 몇 시? 11시. 11시 전에 저점이 나온다고요. 11시 전에. 그죠? 11시 되게 중요합니다. 11시. 양매수 오버는 제가 써드릴게요. 물론 이제 오후장까지만 7파동, 9파동 나올 때도 있어요. 오후장에서. 그치만 그런 잘 안 나오는 장에 배팅하지 말고
나오면은 뭐 내 다 팔았으니까 없으니까 말고, 그죠? 기분 깔끔하게 그냥 뭐 다 팔았어 나 없어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치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장이란 거죠. 오전에 급락이 나오면요, 그 다음 파동에서 급등이 나오든지 V자 패턴이 나옵니다. 오전에 급등이 이래 나오면은 횡보 잠깐 나오다가 확 내려갔다 와요. 이렇게. 이러면 옵션 풀이 빠집니다. 옵션 양매도가 이기려면은 등락이 심해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아시겠죠? 오르락 내리락 해버리면은 어떻게? 옵션 양매도 수익이 난다. 풀이가 다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풀이가 많이 빠졌겠죠. 이날. 그죠? 그 전날에. 확확 올렸다가 확확 내려버리니까. 그쵸? 미친년 널뛰기 장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쵸? 미친년 막 널뛰기 한다고. 그래서 이날에 이제 양매수를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데, 오버나잇 시간대는 2시 반 넘어야 돼요. 2시에서 2시 반쯤이 좋습니다. 풀이 다 빠지고. 그리고 청산은 11시 전에 청산해라. 아시겠죠? 자, 써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양매수 진입은 오후 2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옵션 양매수 청산은 다음날 오전 11시 전에 파동이 나오면은, 이렇게 보세요. 파동이 나오면은 마무리 짓는 게 좋다. 아시겠죠? 이렇게 옵션 양매수 진입은 오후 2시 30분이 좋고, 양매수 청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날 오전 11시에 파동이 나오면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오전 11시에 파동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횡보 나왔습니다. 아침에 못 받았으면 오후에 손실 났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전에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폭락 나올 때 파신 거예요. 이때 풋옵션 프리가 붙지, 다시 올라가면은 죽어버립니다. 풋옵션이.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양매수를 했던 건데 5월달부터 8월달까지입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자, 공통점이 뭐예요? 전반적으로 십자 캔들입니다. 십자 캔들. 변곡점입니다. 전부 변곡점. 기똥차죠 그냥. 그죠? 이때 당시에 전날을 잘 보셔야 돼요. 전날. 전날에 보통 원웨이 파동이 나오든지 이렇게 하락 파동이 좀 큽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런 장세가 자주 연출이 돼요. 그죠? 전날을 보셔야 돼요. 진입 전날. 파동이 크죠? 그리고 변곡점을 만드는 겁니다. 이날에 프리가 다 빠지지, 원웨이 파동 나왔을 때 간혹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원웨이 풋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서퍼님, 방장님 뭐 오늘 양매수 오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원웨이 나왔을 때는 절대 양매수 금지. 원웨이 파동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은 차라리 양매도를 때려버리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게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8월달에 두 번입니다. 자, 지금 이거 잠깐만요. 아, 6월달이네. 6월달. 이거 지금 5월이 아니라 이 날짜가 지금 좀 땡겨 있다 보니까 5월로 뜨는데 6월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6월 12일 날, 올해입니다. 올해 6월 12일 날, 자, 전날에 횡보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 또 횡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양매수를 들어가는데, 이때 50%를 들어갔으면은 난 그 다음날 터질 걸로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또 횡보가 나오더라. 이때는 제가 분할 진입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첫날에 50% 진입을 하고 그 다음날도 예상외로 안 터지고 횡보가 나왔다. 그럼 또 50% 들어가라. 평단가 낮추세요. 이때는. 선물이랑 옵션 양매수는 다른 게, 선물은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물타기가 안 돼요. 옵션 양매수는 오버나잇으로 며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진입이 맞아요. 아시겠죠? 주식처럼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처럼. 자, 그러면은 이때 들어와서 풀이 빠졌겠죠. 그 다음날 풀이 빠졌을 때 단가 낮춰 들어가. 그리고 터질 때까지 홀딩해서 그 다음날 터지죠. 하방으로 터졌잖아요. 몇 포? 자, 249 부근에서 샀단 말이죠. 249에서 250에. 자, 얼마나 빠졌어요? 5포 빠졌어요. 5포. 마이너스 5포. 수익 나겠죠? 그죠? 아침에는 이날도 아이고 아침에 망했다 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11시까지는 파동 보라 했잖아요. 11시까지는. 그죠? 11시까지 양매수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날 보시면 파동이 하방으로 팡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파신 거, 이때.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갔긴 했는데 이거 무시하시고 11시 파동에 다 파시라고요. 11시 파동에. 그러면 이때 산 거 수익 나겠죠. 물량도 채웠겠다. 확확 수익 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양매수를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분할 진입. 분할 진입. 선물이랑 다르다 했습니다. 옵션은 주식처럼 사셔야 돼요. 50% 들어가서 수익 나면은 그 다음날 그럼 50%만 수익 나시면 돼요. 근데 그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도 횡보더라. 또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냥. 왜? 시황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터진 거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날 예를 들어서 이날 안 팔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또 횡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또 횡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결국엔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아까 안 들어가서 안 팔았으면은 요걸 먹을 수도 있어요. 한 10배 터졌거든요. 이때 당시 옵션이 10배 터졌어요. 10배.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버텼어야 돼. 일주일. 5거래일 동안 횡보가 났습니다. 5거래일 동안. 제가 요때 지금 동그라미를 안 쳤는데 이때 또 양매수를 했었어요. 이때 양매수를 했어요. 왜? 이때 제가 지금 동그라미 빠뜨렸는데 이때 양매수 장세가 자주 나왔어요. 변동성 장세니까. 그래서 이때도 양매수를 해서 먹었다. 다음날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때. 왜 들어갔냐면 이때 5거래일 박스 나왔거든요. 이때 당시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나중에 매매일지 한번 참고하십시오. 5거래일 박스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가 5거래일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버냉키 발표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간 거지. 계속 횡보였으니까 풀이 다 빠졌겠다. 팍팍 내려갔어요. 이때 팔았는데 또 더 내려갔어. 이때 대박이 난 거죠. 이때 두 번째 체크박스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매수는 어디로 터질지 모를 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발표가 있긴 있는데 튀긴 튈 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변곡점이고 근데 어디로 터질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옵션 양매수를 들어간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 계속. 자, 지금은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문제풀이 시간. 아시겠죠?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그날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실전 매매 차트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7월달. 자, 7월달 아까 어떻게 됐어요? 7월달. 요때 보시면 3거래일 박스였거든요. 그리고 3거래일째 되던 해에 21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고 십자 캔들 떴죠. 그죠? 십자 캔들 떴죠. 자, 그러면은 십자 캔들 뜨면서 옵션 양풀이 빠졌다. 이때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7월 2일.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자, 그전에도 계속 그냥 횡보였거든요. 7월 2일 보세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갖고 횡보 나오다가 막 여기서 끝났네. 양풀이 빠졌겠죠? 요때 양매수 들어간다. 양매수. 자, 다음날 보합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자 11시까지 잘 보세요. 11시입니다. 요게 여기에요. 자, 아침에 잘 보세요. 아침에 횡보가 나오니까 풀이가 조금 빠지겠죠. 근데 추세가 해안선 아래쪽이잖아요. 해안선 아래죠. 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매도가 세구나. 게다가 요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전일 종가예요. 따라랑. 자, 전일 종가 잘 보세요. 전일 종가 맞고 헤딩이거든요. 그죠? 해안선에서 올라탔다 내려탔다 할 때는 전일 종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전일 종가에서 따다당 매도했으니까 일단 매도 쪽으로 터지겠구나. 양매수 일단 홀딩이에요. 그죠? 자, 11시까지 일단 홀딩 하나 했죠. 만약에 이날 안 터졌으면 또 들고 가는 거예요, 막. 그죠? 이때 50%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날도 안 터지면 또 50% 들어간 거야. 터질 때까지. 근데 이날 터져버렸어. 파는 거죠. 그죠? 이때 파시면 돼요. 다 파시면 돼요. 팡팡 내려간다는 거죠. 팡팡. 이때 당시 얼마 빠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4포. 자, 이때 당시 242. 11시쯤에는 몇 포? 238. 4포 빠졌어. 4포. 수익 나겠죠. 3포만 넘어가면 된다 했죠. 제가. 4포면은 엄청 수익 난 거예요. 한 쌍이 한 30만 50만 가까이 날 겁니다. 물론 이거 종가까지 들고 있으면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자, 이날 안 팔았으면 박살 날 뻔했어요. 그 다음날. 왜? 그 다음날 보합에서 시작해 들어올렸거든. 풋옵션 박살 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날 거의 3분의 2 이상은 파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3분의 2 이상은 파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8월달에 보세요. 8월달에 아까 8월달 어떻게 됐어요? 8월달 일봉 8월달에 이때 변곡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날 맨날 차는 주구장창 폭락 나왔거든요. 연속 3일. 이때 팔았으면 진짜 대박이었겠지만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매수도 마찬가지로 분할청산 나가는 거예요. 분할청산. 자, 보겠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때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8월 5일날 그쵸? 8월 2일, 8월 5일 이때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내가 8월 2일날 50%를 들어갔어. 횡보장에서. 그 다음에 횡보가 또 나왔네. 또 50% 풀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100%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때 100% 홀딩 쭉 빠지죠. 오전 11시. 자, 이때 거의 저점이죠. 요때 파시라고. 요때 파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자, 250에서 249 정도 되니까 평단가 250 정도 잡을게요. 250. 250에서 여기 얼마예요? 246. 4포. 또 4포네. 또 4포. 그죠? 오전 11시에 팔았어야 되죠? 그죠? 팔았어야 됩니다. 이때. 자, 안 팔았을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 팔았을 경우.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죠. V자 반등 나왔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풋이 수익이 났다가 올라오면서 풋옵션 팍팍 빠집니다. 진짜 많이 빠져요. 콜 안 가. 양 매도장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이런 파동 나오면은 양매수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터시고 차라리 변곡점 다 나왔을 때 파동 잘 보세요. 파동 1파동 3파동 5파동 7파동 쭉 그죠? 1 3 5 7 11시에는 과감하게 양매도 들어가라. 이때 양매도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수익 납니다. 이때 오버슈팅 나오면 제가 7파라고 했죠. 7파 7파에서 9파까지 9파가 나오는 거는 보통 오후장까지 나올 때 9파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7파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쯤에서 꺾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 전에 털어라. 아시겠죠? 오전 11시 전에 털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자,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요때 횡보가 나왔죠. 8월 22일날 횡보 나왔죠. 이때 당시에도 종가에서 양매수. 그쵸? 종가에서 양매수. 그날 보합보다 조금 더 위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올립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절반 팔고 이날 절반 팔아요. 나머지 절반은 추세 쪽으로 한번 홀딩 해본 겁니다. 아니면 3분의 2 팔고 3분의 1 홀딩. 이때 콜옵션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양매수를. 터질 때까지 무조건 들고 있으세요. 터질 때까지. 그리고 횡보가 한 연속 3일 정도 나오면은 한번 또 해볼만해요. 연속 3일. 3일. 연속 3일. 연속 3일 동안 횡보. 또 횡보. 또 횡보. 이때는 한번 해볼만하다. 단 시황을 보라. 시황.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지표를 보라는 거죠. 보통 HTS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려요. 아, 이게 안 보이시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 발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지표 발표가 11월 4일에는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죠. 다이아몬드 3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거예요. 이거 오늘 저녁에 이제 나올 발표도 있는데 이건 9시 반에 나왔으니까 끝났고 오늘 6시 반 끝났겠네. 오늘 뭐 지표 다 나왔네요. 내일 거 볼까요? 내일 11월 5일 요때 보시면 뭐 3개짜리 보이세요? 이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 결정. 그쵸? 일본 구로다 총재 연설. 장중에 못이 많네. 그쵸? 영국에서 PMI. 그죠? 이런 게 지금 몰려있을 때에는 항상 지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네요. 이것보다는 미국 지표가 조금 중요합니다. 미국. 지금 국기를 보세요. 국기를. 국기 보시면 별로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뭐 호주네, 호주. 국기가 다 호주 아니면 유로네, 유로. 이건 유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미국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미국 거. 근데 지금 이번 주간 증시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날짜를 잡으시면 돼요. 양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양매수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9월달 같은 경우에 문제는 많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문제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눈에 익힙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보통 이제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뭐 자격증이나 뭐 대학교 시험 같은 거 칠 때 아니면 무슨 뭐 회사 내에서 승진 시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칠 때도 기출 문제 파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 같은 것도 파고 기존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봅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양매수가 어떻게 수익이 났나, 언제 수익이 났는지, 그러면 언제 진입을 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진입에 대해서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진입에 대해서. 자, 이때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양매수를 하루에 거쳐서 한 게 아니고 이틀에 거쳐서 제가 보통 들어왔어요. 이때는. 왜냐면 십자캔들이 자꾸 떴거든요. 이때 왜 들어왔냐면 일봉상 251을 깨버렸어요. 박스권 상단이었거든요. 21선 올라오고 그리고 251 박스를 깨면서 안착을 했어요. 단기적 안착하고 그 다음부터 파동이 터집니다. 위쪽으로. 이때 청산 나갔어요. 이때 청산. 이게 청산이에요. 청산. 십자캔들 뜰 때가 이게 진입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0월달에 한번 볼게요. 한 달 전이죠. 자, 10월달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양매수 진입. 그죠? 그 터지면 이때 청산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횡보 나오길래 다시 양매수 진입. 그 다음에 청산.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공간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10월 언제? 10월 10일이 옵션 만기였어요. 10월 10일이. 그죠? 옵션 만기, 이때가 옵션 만기였거든요. 이때가 10월 10일. 이때 옵션 만기였는데 이때 기억나세요? 9월 만기 끝나고 만기 깡통이었고요. 이때. 그쵸? 그때부터 한 달 내내 횡보야 그냥. 이거 한 달 전 기억나시죠? 완전 횡보 장세. 뭐 위로 올라갈 듯 하면서 안 가. 내려갈 듯 하면서도 안 가. 이때 어떻게 했어요? 장세가 완전 양매도였어요. 맨날 첫날 양매도. 완전 양매도 장세.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양매도로 거의 수익을 내다가 자, 제가 만기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기가 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다. 그럼 만기주예요, 그게. 만기 바로 전주를 만기 전주라고 합니다. 만기 전주에는 당월물 등가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기 주에는 차월물로 하라 했죠. 차월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10월물이잖아. 10월물. 10월달 만기니까 이게 10월물이에요. 그러면 10월물로 해선 안 되고 차월물이니까 그 다음 날이 옵션 만기였거든요. 11월로 가셔야 돼요. 차월물. 아시겠죠? 왜 그럴까? 왜? 바로 이런 날이 나올까봐 그래요. 만기 날에도 횡보 나온 거. 전 솔직히 이때는 변곡점이었고요. 증시가 되게 호재였어요. 호재였고 한 달 전이죠. 불과.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게 일봉상 21선 계속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옵션 이때 10월물 옵션에서는 대박이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야 옵션 만기 날에는 대박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야 옵션 만기 날엔 더 완전 횡보 나와버리대요.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 뭐 종가고 동시효과 나버리고 다 그냥 횡보로 끝나버렸어 이때.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겠어요? 예를 들어 10월물 했으면은 이거 완전 깡통 차버린 거 이때. 10월물 했다가 아니면 손실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11월물로 들어가서 만기 다음날 원웨이 콜 났거든요. 이때 원웨이 콜 났습니다. 그러면서 267.50 상방 깨버렸죠. 그때 판 거예요. 우리가 양매수를 3일 동안 기다려서 3일 동안 3일째 되는 날에 팔았거든요. 이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양매수는 터질 때까지. 그리고 이때 다시 양매수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왜? 박스권이었죠. 이게 지금 박스권이었는데 262에서 267.50이 박스권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했으면은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되면은 지지자리로 바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67.50에서는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치만 비중을 콜에 2, 풋에 1 이렇게 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 경험상 안전하게 가는 게 좋았기 때문에 콜 풋을 1대1로 간 겁니다. 콜 풋을. 자,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십자캔들.
십자 캔들에 변곡점 탑 이유가 있게 들어간 거예요. 이유가 있게. 그죠? 이유가 있게. 이때는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 이틀 전이고 이때는 박스 상단 박스 깨버렸죠? 안착됐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간 거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박스예요. 박스 돌파했었잖아요. 박스 돌파하고 안착한 겁니다. 251에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린 겁니다. 저항자리 깨고 돌파. 여기서 선물 매수 들어간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들어간 게 좋긴 한데 안전하게 옵션 1대1로 들어간 거죠. 수익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수익 내겠다. 자금이 크면 클수록 해치 걸어버린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해야 뭐 수익이 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옵션 양매수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인데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때 제가 지금 차트에요. 요때 분봉. 자, 10월 10일이 만기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이 만기. 자, 우리가 양매수를 이때 들어왔어. 이때. 그리고 이때 당시 옵션 만기 날이었어요. 진입. 그죠? 그 다음에 만기 보세요. 이거 완전 횡보잖아. 횡보. 쭉 횡보 나오다가 쭉 내렸다가 또 올리다가 횡보 내렸다가 또 올리다가 만기에는 완전 이거 깡통 차는 만기였어요. 이번 만기가 10월이. 진입을 이틀,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애 만기 끝나고 그 다음날 원웨이 장세 나왔어요. 종가 고가 보이세요? 이거 종가 고가 이때 팔았어요. 시간대는 몇 시? 11시 11시 전에 파동 나오면 다 팔아라 했죠. 결국엔 이때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결국에는 요때 당시에는 손실이었어요. 손실이 마이너스 5만원이었어요. 한 쌍에. 이때 얼마였어요? 수익이 플러스 20에서 30만원. 죽이죠. 한 쌍에. 참고 견디니까 한 쌍에 이렇게 번 거예요. 10쌍이었으면 200에서 300을 벌 수가 있었다. 아시겠죠?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방향을 100%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잡아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신이면 뭐 한쪽만 대응하겠죠. 근데 신이 아니니까 양쪽을 다 본 겁니다. 간단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실전 양매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만 맞으면 다 돼요. 이 조건만 맞추면 되는데 이 조건은 매일 나온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두세 번. 그래서 평소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다가 달력에다가 중요한 시황 같은 거를 꼭 써두세요. 꼭. 그래서 진입 조건 첫 번째, 당일 횡보로 인한 프리 감소. 프리가 일단 감소가 돼야 돼요. 중요 지표나 시황이 있어야 되고 일봉이나 주봉 최대 변곡점, 만기까지 남은 기간 계산. 이거는 아까 계속 눈에 말씀드린 거. 만기주에는 차월물로, 만기 일주일 전에는 당월물로 등가 쪽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절 시점 꼭 정해두시고요. 아시겠죠? 손절 시점 되게 중요합니다. 예상과 달리 시황이 떴는데도 변동이 없더라. 그럼 터셔야 돼요. 근데 거의 이런 적은 잘 없어요. 거의 손절은 잘 안 나갑니다. 손절은 잘 안 나가요. 거의 양매수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손절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양매수 진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의 양세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의 양세에서 양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의 양세에서 양매수 들어갔다가는 그 다음날 원웨이가 나오면 다행인데 원웨이 안 나오면 이제 박살 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양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양매도. 자, 양매도는 뭐예요? 양매도는 아까 양매수 반대로 하면 돼요. 그냥 양매수 반대로. 원웨이 양세 나왔을 때 그때 양매도 때리면 되고요. 그 다음날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원웨이 양세가 나온 날 전날에 예를 들어 오늘 원웨이 나왔으면 다음날 횡보 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양매도 때리고 DB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손절 잡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매도가 일단 뭐예요? 양매도가 콜 매도랑 풋옵션 매도를 한 쌍씩 들어가는 건데, 양매도 잘 들으세요. 양매도도 양매수랑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비슷해야 됩니다. 1.5배 넘어가면 안 돼요. 1.5배. 양매도는 거의 1.3배 이하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 1.3, 그 다음에 풋옵션 1.0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아니면은 뭐 풋옵션 2.6에 콜옵션은 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가격보다는 얘가 좋아요. 1.0대가 좋습니다. 1.0대가 1.0대 자체가 외과 쪽이에요. 외과로 하라는 겁니다. 외과 아시겠죠? 외과 뭐예요? Out of the time 그죠? OTM out of the time 뭐예요 그게? out of the money네요. out of the money 바깥쪽 등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과예요. 등가가 코스피 200입니다. 그날의 코스피 200. 자 그러면은 콜 매도 풋 매도는 양 방향을 동시에 매도함으로써 시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인데 보통 이제 옵션의 시간 가치를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자 일단은 진입 조건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반대예요. 아까 옵션 양매수 11시 전에 터는 거라 했죠. 옵션 양매도는 반대로 11시 후에 진입한 겁니다. 진입. 아시겠죠? 반대예요, 반대. 자, 그러면 오전장에는 여러분들 매매 경험이 있으니까 오전에는 보통 추세가 잘 살죠? 매수든 매도든 간에. 그죠?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보통 오전에는 파동이 잘 나옵니다. 오후에는 횡보가 나와요, 거의. 오후에도 물론 이제 뭐 갑자기 터질 때가 있긴 한데 그건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더 나오나요, 그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려고 하다가 박살 납니다. 하지 말고 보통 이렇게 양매도는 11시 후에 계속 횡보가 나온 거에 배팅을 한 거예요. 그 확률에다가. 아니, 뭐 11시 지나갔고 한 12시 넘어서까지 원웨이 파동 나온 날은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없어요. 원웨이는요, 기본적으로 10번 중에 거의 6일에서 7일 정도가 양매도장이에요. 나머지 3, 4일이 원웨이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쵸? 원웨이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거의 원웨이 나오면 그 다음 또 횡보니까. 자, 그러면 진입 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매도 진입. 자, 당일 추세로 인한 프리가 증가가 돼야 돼요. 일단 프리가. 프리미엄이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 지표 및 시황으로 인해서 변동이 일단 있고 나서 들어간다. 이게 11시. 11시. 11시 후.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당일 파동이 일단 발생이 되고 나서 횡보장이 시작할 때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이거 두 번째랑 비슷한 겁니다. 만기까지 남은 시간 계산. 자, 이거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기주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 만기주에는. 이번 주 목요일 만기면은 그날은 조심해야 돼. 그 주는. 조금만 움직여도 세타 값이 팍팍 움직이거든요. 세타가 이제 뭐 깊숙하게 들어가면 뭐 세타, 감마, 베타 뭐 이렇게 있는데 세타가 시간가치. 세타가 시간가치이기 때문에 옵션 시간가치가 프리미엄이죠. 프리. 조금만 변동이 강하게 한 2포, 3포만 나와도 프리가 확확 붙어요. 그럼 옵션 양매도는 프리 따먹으려고 들어가는데 프리가 붙어버리면은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겠죠. 바로 그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기주에는 웬만하면 양매도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더라도 완전 외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절 시점 정해둘 것. 제 경험상 거의 1.5에서 2.0으로 양매도를 했을 때요. 한 쌍에 10만원 정도 손실 잡으면은 손절 10만원. 그러니까 11시, 10시 반에서 11시에 들어갔을 때 기준입니다. 한 쌍에 10만원 정도 손절 잡는 게 좋아요. 물론 뭐 20만원, 30만원 손절 잡으면 손절이 안 나가겠지만 왜냐면 이게 원웨이 파동 나오면 양매도가 박살나거든요. 원웨이 파동 나오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시점은 항상 1.5에서 2.0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락이나 갭 상이 발생한 날 강한 횡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갭 락, 말 그대로 갭 락해서 횡보, 갭 등에서 횡보, 갭 런 할 때는 잘 없으니까 이럴 때는 갭 런 하면 뭐 이때 뭐 양매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우선은 양매도 자체가 시세가 분출하고 나서 오후장에 횡보가 발생할 거 예상하고 옵션 프리미엄이 깎이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주수익으로 합니다. 고점이나 저점이 갱신되고 나서 횡보장이 일단 발생이 되면은 옵션 양매도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돼요. 가격대는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저번에 필기했던 거 한번 참고할게요. 가격대는 1.0에서 2.0이 좋다. 손절은 한 쌍에 10만원.
옵션 양매도 행사가는 외가로 하도록 하고요. 내 가격 뭐 3.0, 4.0, 5.0 하여튼 3.0 이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양매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1.0에서 2.0으로 잡아라. 옵션 만기주에는 1.0 이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 만기주에는 자, 옵션 만기주에는 왜냐면 옵션 만기주에는 프리가 엄청 잘 빠져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굳이 1.5, 2.0을 안 하셔더라도 1.0 이하가 팍팍 더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외가가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외가는 어차피 죽을 놈들이기 때문에 프리가 물론 변동이 뭐 그날 5% 막 이렇게 움직이면 몰라도 거의 그렇게 잘 안, 거의 한 3% 내로 움직이기 때문에 옵션 양매도 만기주에는 1.0 이하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양매도도 마찬가지로 좌측에다가 콜 옵션 하나 키시고요. 우측에다가 풋 옵션을 키세요. 콜 하나, 풋 하나. 가격대는 비슷한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3, 1.2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1.3배 이하로 하세요. 1.3배 이하. 양매수는 1.5배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그 차이가 나버리면 안 돼요. 2배 정도 차이 나면 2.0, 1.0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격은 비슷하게. 자, 그러면은 옵션 양매도를 들어가는데 자, 매도에다가 주문 거셔야 되겠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실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똑같이 들어가 버리는 게 최고고 1초의 간격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빨라 1초 정도는 사람이 클릭하고 바로 클릭하면 돼 1초 걸리거든요. 조금 느리면 한 3초 걸리겠죠. 요거 클릭하고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3초 정도 걸리니까 한 2초 걸리겠다.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이 1, 2초 차이 때문에 옵션 행사가가 확확 움직여요. 1, 2초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날라간 놈부터 예를 들어 콜이 갔으면은 콜이 어느 정도 갔다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요 날라갔을 때 콜부터 때려버리세요. 콜부터. 날라간 놈부터. 그리고 빠질 때 풋 잡으시면 프리가 조금 더 붙어서 사겠죠?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고 있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시점 왔다. 그럼 풋부터 일단 팍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 콜 들어가시면 좋아요. 아니면 들어갈 때 제일 좋은 건 일단 횡보 나올 때 별 변동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을 항상 두 개를 키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아우, 말을 너무 많이 스트레이트로 갔더니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자, 옵션 양매도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필기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시간대를 언제? 오전 11시 전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 여기 써드렸다시피 옵션 양매도 시간대는 오전 11시 전후. 전이라는 게 뭐 10시, 9시 이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10시 40분 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11시가 제일 클릭질 하기 좋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1시에 파동이 고점 나왔거든요. 그쵸? 아침에 횡보 나오다가 11시 전에는 왜 양매도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왜? 아침에 요 때려버리면은 그 11시 전에 보통 파동이 확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양매도 들어갔다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양매도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시 이후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11시 전후. 그쵸? 보시면 거의 11시에 변곡이 나왔죠? 자, 이때 당시에 양매도 콜 풋을 들어가시잖아요? 자, 얼마나 좋냐면은 일단 빠지죠? 빠질 때는 콜 옵션 프리가 팍팍 빠지거든. 왜? 올라갔으니까 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풋이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크게는 안 올라가고 콜 옵션 이때 딱 올린 프리만, 오전 프리만 다 빼버립니다. 횡보 나오면서 풋 프리도 빠지고요. 들어 올리면서 콜 옵션 안 가고 풋 옵션 손실 납니다. 이때는. 그죠? 다시 올려서 그 종가 이쯤에서 마감되네. 자, 이거 완전 이거 어마어마하게 수익 많이 나는 건데 거의 한 10에서 15만원 수익 납니다. 이때는 양매도가
10에서 15만원 한 쌍에 10쌍이면 100에서 150 들어가겠죠. 수익이.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 타이밍, 진입 타이밍. 오전 11시경에 상승 5파, 장중 양매도 진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11시쯤에 양매도가 진입하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전 11시경에 하락 5파 발생 후에 장중 양매도 진입 적혀있죠. 자, 일단은 하락 1, 3, 5 이렇게 나와버렸단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박스 나오고 위로 올리죠. 자, 내려올 때 풋옵션 프리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풋이 올라가면 손실 나요. 올라가면 풋옵션 올라가면 손실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확 올라가면 몰라. 확 올라가면 어느 시점까지는 양매도가 수익이 나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서면은 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은 콜옵션이 오히려 확 올라갑니다. 이 손익 분기점까지만 안 올라가면 괜찮아요. 양매도는 콜옵션이 안 붙으니까. 손익 분기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라고 잡을게요. 제가 여기라고 잡으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프리가 빠졌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풋옵션 프리 빠지겠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이러면서 옵션 양매도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양매도 수익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들어가면 손실이고요. 이게 손실 구간 마이너스 이게 수익 구간이에요.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위아래 하도 흔들어대니까. 오전에 프리가 붙었잖아요. 그죠? 오후에는 횡보 나오면서 그냥 수익 마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때는 양매도 별로 수익이 안 났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진입 자체를 보십시오. 오전장 위아래 상하방 파동 후에 오전 11시경에 장중 양매도 진입. 오전에 고점 찍고 오후에 10시에 저점 찍고 아주 난리 났어요. 그냥 이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위아래 파동 흔들고 종가까지 흔들고 막판에 들어올리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한 쌍에 한 5만원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수익은 수익인데 아침에 이 프리 빼버려요. 이때는 이때 프리가 빠집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들어올리면서 프리가 붙은 것 같죠. 붙었다가 내려가면서 콜 프리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올리니까 풋프리가 빠지겠죠. 그러면서 횡보. 이때는 시초까지 들어갔으면 최고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오전 11시경에 장중 양매도 진입. 왜냐면 오후에는 파동이 거의 횡보 파동이기 때문에.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자, 오전 11시경에 전일 종가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콜에서 풋까지 저점 찍었죠? 이때 시간대도 양매도 시간대 11시. 이때 양매도를 들어가면은 한 쌍에 5에서 10만원까지 수익이 난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11시 시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시간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양매도 진입 하나 더. 오전에 횡보가 나옵니다. 오전에 11시에. 자, 이때는 손절 나갔다는 건데 옵션 양매도가 잘 보세요. 이게 손절 나갔을 케이스인데 오후장 이래 터져버리면 손실 나겠죠. 자, 우리는 오전에 수익이 날 걸 근데 우리 이때 수익 내고 팔았어요. 이거 어떻게 파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전일 종가가 이쯤에 있습니다. 전일 종가 이쯤에 있는데 종가 깨지면 일단 하락 파동이 나올 분위기였어요. 이때 당시에. 자, 오전장에 횡보가 나오고요. 박스 장세를 예상하고 양매도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벌써 5만원 수익이 난 거예요. 이때 플러스 5만원이 벌써 수익이 난 거예요. 이때. 그럼 일단은 안전빵으로 절반은 팔 거야. 절반 팔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두 쌍 이하는 올청이었으니까 뭐 세 쌍 이상이면은 뭐 3분의 2 털고. 근데 12시쯤에 오후 12시쯤에 종가를 깨버린 파동이 나왔습니다. 종가 깨버린 파동.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강하게 터지면서 요때까지는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이게 본전 수준이고 손익 분기점. 요게 더 내려가면 갈수록 풋옵션 프리가 엄청 붙겠죠. 이러면서 이때쯤에 아마 손실 나갔을 거예요. 마이너스 10만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절 안 했을 경우에는 한 쌍에 30만원까지 손실 날 수가 있었다.
종가 저가 기억나세요? 이거 10월 23일 이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저저번 주에요. 저저번 주 수요일이었나? 10월 23일 이때 오후장에서 터졌잖아요. 이럴 때 양매도가 손실이 나요. 거의 이때까지는 수익이 납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오전에 이 파동이 나오고 오후에 횡보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날은 오전에 횡보가 나오고요. 오후에 추세가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하나 더 성립이 됩니다. 오전 횡보면은 오후 추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제 또 통계가 있어요. 오전에 횡보장이 나오면 오후에 추세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게 거의 없다는 거죠.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옵션 양매도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이 10만원까지 손절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11시 플러스 마이너스 11시 기점 기준이에요. 요 자리 요때 들어갔을 때 기준이지 오전에 프리가 안 붙은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프리가 안 붙었을 때 안 들어갔다 프리가 빡빡 올라갔어. 막 올라갔어. 아니면 내려갔어. 이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때 살이 빵빵해야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살이 빵빵해야 맛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이 빵빵히 붙고 나서 옵션 양매도를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옵션 양매도 몇 개 더 볼게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총을 많이 써본 사람이 그죠? 총을 더 잘 쏘겠죠. 책 아무리 봐봐요. 이런 게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그죠? 자, 보세요. 다음날 갭으로 터졌을 때 얘입니다. 이거는 갭으로 터진 날의 진입. 갭 폭락을 해서 갭 폭락. 욕이 아니고 갭 폭락 발음 잘 들으세요. 갭 폭락. 자, 236이니까 7포가 빠졌습니다. 7포. 그쵸? 만약 7포. 일단은 양매수가, 우리 이때는 당연히 양매수를 먹었어요. 이때. 양매수 진입해서 이때 아까 우리 먹었던 날이에요. 그러면은 양매수를 먹었으니까 양매도 반등이 나오니까 양매도 진입을 한번 해보자고. 왜? 해안선 아래 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과감하게 이때는 양매도로 진입을 해서 11시경에 수익을 내버리면 돼요. 보통 갭이 크면 클수록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갭이 어정쩡하면 원의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갭이 크면 클수록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 자, 양매도의 조건은 뭐다? 자, 보시면은 당일 출세로 인한 프리가 일단 증가가 돼야 된다. 프리미엄. 두 번째, 중요 지표 및 시황으로 인해서 변동이 발생한 후에, 요게 중요해요. 후에 발생 후. 아시겠죠? 그리고 진입. 세 번째, 당일 파동 발생 후. 그쵸? 애프터. 후에 들어간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 계산. 그쵸? 만기주에는 완전 외과 쪽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1.0 이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절 시점은 한 쌍이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갭락이나 갭상이 강한 날에는 횡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한 3포 이상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 일단 10시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이날도 10시까지는. 어차피 10시까지 지켜봐도 손해 안 보니까 10시까지 지켜봤다가 10시까지 갭락해서 10시까지 그냥 횡보더라. 그럼 그냥 막 양매도 들어가 버리세요. 아시겠죠?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만 들어맞으면은 거의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매매를. 양매도든 양매수든 간에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맛을 알고 아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 아시지. 아니면 지금 녹화 방송 몇 번 보셔야 되는데 이 차트들을 몇 번 보셔야 되고요. 조건 정도만 써두시고 모니터 옆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모의 투자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자, 지난주 금요일날 배웠던 겁니다. 실전 선물 옵션 매도 해지 진입. 자, 선물 하나랑 옵션 하나랑 1대1로 들어간 거예요. 선물 매수 하나, 뭐 콜옵션 매도 하나, 선물 매도 하나, 풋옵션 매도 하나. 그래서 선물 매수는 위로 보는 거고 콜옵션 매도는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손실을 상쇄시킵니다.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선물 비중이 커야 된다. 아시겠죠?
손실을 줄이려고 한 거지 손실을 완전 안 날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손실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수익도 제로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손실이 제로가 돼버리면은 수익도 제로가 된다. 항상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합성 전략의 장단점,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일단 장점은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투자 대비 수익률도 줄어듭니다. 단점은. 그리고 합성을 잘못 구축해버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물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선물이 주된 매매잖아요. 선물이. 근데 갑자기 옵션을 막 비중을 높여버리면은 해지 걸려고 했던 옵션 비중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버려요. 손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실 때 어떻게?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선물을 높이세요. 선물 비중을. 아시겠죠? 선물 비중을 높이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선물 비중을 높여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전략을 보시면은 앞에 요 세 개는 사실은 뭐 주식이랑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식 매수를 하면서 선물 매도를 때려버린 겁니다. 주식에서는 매수하면서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풋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매수. 그쵸? 매수. 이거 오타예요.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주식 선물 매도. 개별 주식 선물 매도가 있죠. 지수 선물이 아니라 주식 선물 매도. 주식 선물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이런데 대기업용만 있습니다. 대기업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바로 라랑 마입니다. 주가지수 선물 매수와 콜 매도, 선물 매도와 풋 매도. 선물 매수는 상방의 배팅, 콜 매도는 하방의 배팅, 선물 매도는 하락의 배팅, 풋 매도는 상방의 배팅. 그죠? 이렇게 해서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손실을 줄이는 거. 마이너스 줄이기. 손실을 아예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손실이 제로가 돼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옵션이 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옵션 매도예요. 옵션 매도. 이해되시죠? 옵션 매도로 하셔야지 옵션 매수로 하시면 안 돼요. 프리미엄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옵션 프리로. 자, 이거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 일단은 5장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5장에서 횡보장 나올 때. 손절 자주 나갈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추세가 발동돼 버리면 불리합니다. 추세가 발동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옵션 끊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이 작으면은 써먹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작을 때 말하는 거예요. 변동 작을 때. 변동이 작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변동이 클 때는 추세장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변동이 작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변동이 크더라. 그러면 갈 때 옵션부터 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옵션부터 터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한쪽은 선물을 키시고요. 한쪽은 선물, 한쪽은 옵션을 키셔야 됩니다. 한쪽 뭐 선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콜옵션 매도를 하시고요. 반대로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선물을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풋옵션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풋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여기 써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창은 이렇게 두 개를 키시면 됩니다. 두 개. 아시겠죠? 선물창, 옵션창. 선물창, 옵션창 두 개 키셔야 돼요. 양매수, 양매도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손이 좀 바쁠 거예요. 손이. 선물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통 HTS에 예약 주문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게 이제 MIT라고 하죠. MIT. 자, 예를 들어서 269.1에 내가 뭐 매도를 들어왔다. 손절을 30에 잡겠다. 그죠? 손절 30에 잡으면은 여기다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선물은 손절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동으로. 문제는 옵션입니다. 옵션. 선물이 손절이 나간 거 체크된과 동시에 바로 옵션을 어떻게? 시장가로 청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장가로.
우리가 여기서 시장가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왜냐면 매도 들어갔으니까 매수로 청산 날려야죠. 시장가로 청산 날리시는 게 제일 좋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그냥 호가창에서 날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매수로 클릭하셔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날리시면 된다. 이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익 스탑이나 손실 스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손실 5틱을 잡아 주셔야 돼요. 선물은. 옵션은 손으로 클릭. 아시겠죠? 선물은 이제 손실 스탑이나 이익 스탑이 있기 때문에 이익 스탑 말 그대로 익절 스탑이고요. 손실 스탑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실 스탑 해놨다가 손실 나가면은, 손절 나가면은 옵션도 바로 청산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리 비우시면 안 돼요. 이때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리 비운 새에 선물은 손절이 나갔는데 옵션은 청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옵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선물은 손절 5틱이면은 마이너스 0.254 12만 5천 손실인데, 옵션은 한 6에서 10만원까지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옵션은.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그러니까 손실을 줄인다는 거죠.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그래서 손실을 제로로 만들려고 들어간 것보다는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려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차트에서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오후장에 씁니다. 이거는 오후장에. 오전에 쓰셔도 되는데, 오전에 약간 그냥 해치 걸지 말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오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때 오전 수익을 좀 지키겠다, 그런 분들만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장이 나올 때는 위아래 파동이 큽니다. 그래서 손절 나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손절 나갈 확률이 높은데, 이때 당시에는 일단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자, 매수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오후장에는 전일 종가에서 매수, 그죠? 매수를 받겠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내가 들어가는데 손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써먹는 거. 이때. 자, 수익 나면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 거의 1포까지는 괜찮아. 1포까지는 아까 그 해치를 걸면은 수익도 늘면서 옵션이 프리가 오후에는 빠져요. 오히려 빠지기 때문에 옵션은 프리가 빠지면서 수익이 나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 옵션이 갑자기 미친듯이 들어올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선물은 45도 각도로 움직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45도 각도로 움직여요. 요 X축으로 보시면 X축, Y축 보시면 이게 제로라고 하면 제로에서 매수 들어왔다. 그쵸? 이게 선물 플러스, 이게 선물 마이너스라고 보시고요. 선물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고, 이건 선물 지수. 선물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 오르면 오를수록 옵션이 처음엔 프리가 빠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라가요. 옵션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물 그래프는 이렇게 45도로 대각선이 나오고요. 옵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2차 포물선. 무슨 말이냐면 옵션은 가격대가 0이 있으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요. 요때까지는 경사가 완만해요. 이때는. 옵션이 프리가 안 붙다가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가요.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근데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이렇게 갑니다. 45도 각도로. 아시겠죠? 45도. 이게 선물이고요. 이게 아래쪽에 제가 지금 그리는 게 옵션입니다. 옵션은 이렇게 수익 나버려요. 갑자기 팡팡 터져요. 옵션은. 그래서 옵션이 위험한 겁니다. 양매도가. 대신에 양매수는 좋지. 양매수는 이렇게 팍팍 터니까 대박나지. 그 대박은 옵션에서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박은 옵션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45도는 선물만. 선물 구에서 꾸준하게 나오고요. 옵션 갑자기 팍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노린 거예요? 바로 이 구간을 노린 겁니다. 완만한 경사구간. 옵션이 손익분기점, 이게 손익이라고 볼게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 폭발해요. 옵션은. 안 넘어가면은 옵션은 계속 빠집니다. 프리만 빠져요. 이렇게.
프리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1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포만 안 넘어가는 기준이면은 괜찮아요. 요때 당시에 괜찮겠죠, 그러면. 요때 당시에. 그죠? 그러면 청산도 마찬가지. 청산도 마찬가지. 선물 매수 청산 나갈 때 옵션 매도도 청산 나가라. 동시에 나가시는 게 좋아요. 선물은 목표치를 딱 자동으로 걸 수가 있잖아요. 뭐 OT면 OT 딱 걸어둘 수가 있는데 옵션은 시간 가치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옵션 매도를 때리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선물이 50만원 수익이면은 옵션은 마이너스 한 20만원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엔 30만원 수익일 수도 있고 선물이 마이너스 10만원일 때 옵션은 6만원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4만원의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방어 차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방어죠. 방어 플레이용입니다. 방어 플레이용. 그래서 이렇게 옵션 매도 해치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치만 웬만해서는 오후장에 들어가라. 아시겠죠? 오후장에 들어가서 오후장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추세 매매 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네이키드로 가시고요. 오후장에서 휩소 조심해야 되겠죠? 휩소 잘 나오잖아요, 오후장. 그러니까 오후장에 손절이 많이 나오는 확률을 배팅을 하다 보니까 오후장에 굳이 매매한다면은 옵션 매도를 걸어라. 아시겠죠? 가격대는 2.0 이하가 좋아요. 2.0 이하. 그러니까 1.5대 정도가 좋습니다. 1.5.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지가 크게 걸려요. 대신에 너무 가격이 막 3.0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선물 수익 나봐야 똔똔이에요, 똔똔이 이거는. 얘도 한 틱이 25,000원인데 4.0, 5.0 가면 오히려 선물보다 비중이 커집니다. 비중이 훨씬 커져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뭐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매매를 했다 칠게요. 전일 종가. 요때 당시에 전일 종가를 이때 당시에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12시 지나서 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때 휩소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자주 오후장에서 빈번하기 때문에 옵션 매도를 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옵션 매도는 오후장에서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후장에 파동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오후장 이렇게 터져도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수익이. 손실이. 그래서 옵션 매도가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후장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후장에 자 오후장에 횡보 파동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오후장에. 그죠? 오후장에 횡보가 나오고 요때 당시에는 오후에 추세가 발생이 됐네. 그죠? 추세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본전에 팔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잘 털면 괜찮은데 못해도 일단 본전이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1포 아까 말씀드렸죠. 1포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털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냥 에휴 이씨 못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물 1포 정도 올라가면 내가 산 가격에서 예를 들어 263에 사서 264까지 갔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수익은 수익일 겁니다. 비중이 선물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중은 선물이 높은 게 아니라 옵션이 높아버리면은 이거는 뭐시 해치가 아니라 역추세 진입이에요. 무슨 말이냐? 옵션에 대한 해치인 거예요. 얘는 선물은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선물이 옵션보다 높아야 돼요. 리스크가 아시겠죠? 선물이 옵션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옵션 매도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통 40에서 60%까지 커버돼요. 40에서 60%. 아시겠죠? 40에서 6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보통 옵션 매도 해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오후장에 건다. 오후장에. 아시겠죠? 이거 꼭 걸어두세요. 자, 한번 볼게요. 옵션 매도 해지 기준은 언제? 오후장에 써라. 가격대는 1.5 가격대가 좋다. 손익분기점을 잘 계산해야 되는데 경험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1포 정도 보세요. 선물 기준 1포. 옵션 가격대는 내가로 갈수록 해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외가로 하라는 거예요. 외가로. 횡보장이나 비추세장, 휩소장에서 대응하십시오. 횡보, 비추세, 휩소. 추세장에선 쓰지 말 것. 이거 오전장에 쓰지 말란 거예요.
쓰더라도 옵션 완전 외과 쓸 것. 뭐 1.0 이하, 0.8, 0.5 이런 거. 오전에는 완전 외과로 해지를 걸자. 오전에는. 아니면 차라리 걸지 말고. 이게 왜 그래요? 6번 때문에 그래요. 6번. 이게 6번, 7번이 같은 의미인데 추세장에서 쓰지 말란 겁니다. 오전에는. 오후에 거세요. 오후에. 오후에. 물론 오전에 횡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오전에 휩서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냥 오전보다는 오후가 낫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꼭 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 옵션 양매수, 양매도 그리고 선물과 옵션의 합성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쵸?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이게 다. 옵션을 가지고. 자, 양매수 했죠? 양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옵션 매도에 대한 해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면은 이제 완벽해요, 여러분. 완벽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완벽은 해요. 제가 가르쳐드린 게 다 노하우니까 교과서에 없는 것들입니다. 뭐 교과서에 뭐 세타, 베타, 감마 어쨌네 저쨌네 써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해봐야 돼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실전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전 위주로 한번 말씀을 쫙 한번 브리핑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최근 3일 동안 배운 거 가지고 이제는 실전에서 한번 써보셔야 돼요. 실전에서 모의 투자로 한번 해보세요. 장중에. 제가 장중에 뭐 양매도 양매수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굳이 말을 안 드리더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딱딱 걸어놔 보세요. 뭐 오전 9시에도 한번 걸어보시고 오전 10시에도 한번 걸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쫙쫙 걸어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걸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늡니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아시겠죠?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러분 매매 기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매매 기법이 되니까 이 기법을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박은 양매수에서 나오고요. 평균 꾸준한 수익이 양매도에서 나오고 세 번째 선물과 옵션 매도 해지 같은 경우에 오후장에서 하세요. 그럼 리스크 관리 딱 됐죠. 그죠? 리스크 관리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잡아가시면은 오후장에도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손절입니다. 손절은요, 어떤 매매를 하든지 간에 손절은 무조건 필수. 손절 없이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손절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자, 실전 옵션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 전부 모의 투자로 한번 한 달 정도 실전에서 매매를 해보시고 꼭 나중에 실전 매매, 진짜 실제 돈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매매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장중에 꼭 물어보시고요. 조금 길게 내가 좀 물어보겠다 싶으면은 꼭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 서퍼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